진술은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적과 동지를 명확히 하는 이러한 문제, 적을 도려내자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한 것은 그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지니는 헌법적 의미를 해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일은 의의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의 한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력 전복을 꾀한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계 아로 사건은 충격이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제건설과 함께 자랑에 맞이않는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 엄중한 여러 교훈을 준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에 살지 못한다는 마어의 어록을 빌릴 것도 없이 이 석기류가 살 수 있는 물이 우리 사회에 없었으면 발 붙일 수 없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석기의 국회 진출을 위해 민주당은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로 숙주 노릇을 했고, 숙주로 치자면은 통진당 내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문제 삼지 않고 국회로 불러들인 데 기여한 성간이 의원 자격 심사 없이 받아들여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행사케 한 국회, 과거 민주당 때부터 시민단체 측의 위헌정당 해산 청원에도 불구하고 헌재 심판 청구를 행하지 아니한 역대 행정부, 과거 좌파 정권에 의한 민혁당 사건 당시 그에 대한 사면 복권,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 보상,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지목된 친북 좌파단체를 법이 없어 그 활동을 방치해온 국회 등 크게는 우리 사회가 그들의 숙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 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북의 유일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와 대척관계에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단체에 대한 다원주의와 환영을 구조적 특징이자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 정당제 등의 헌법적 보장 장치가 그러한 대표적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 관용 체제의 장점은 체제 자체를 쉽게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구조적 단점으로도 작용합니다. 위에 열거한 숙주들은 모두 그러한 대표적 표현 형태가 됩니다. 알게 모르게 이용당하고 이용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불법, 합법의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전형적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 전술이 아닙니까? 한편 우리 자유민주 체제의 구성원들은 다원주의 관행의 명분하에 체제에 대한 과신, 오해나 무사, 안일, 맹목적 의리나 인맥, 당리, 당략 때문에 혹은 동조의사를 감추고 체제의 적에게도 숙주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독일 나치는 민주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과거 이 군사 독재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체제에 대한 위협은 우측뿐만 아니라 좌측에서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나라만큼 뼈저리게 체험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공산체제에 의한 최대의 전복 위험으로부터 구숱한 희생을 치르면서 자유체제를 지켜낸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 후에도 공산주의로부터 오는 체제 전복 위협은 체제 경쟁에서 그 우열이 분명해진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독재는 공산체제로부터의 자주체제 방어의 명분이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사독재는 산업화에 기여하여 오늘날의 풍요를 가져온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남북에 걸쳐 안겨준 파괴, 인권말살, 지독한 굶주림, 3대에 이른 김씨왕조, 핵장난 외에 우리 국민에게, 우리 민족에게 준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체제에 기생해서 체제 전복을 음모하는 정신착란자의 농담이라고밖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의 행태를 그냥 농담이라고 치부할 수
많은 없는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내외의 전복 세력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라고 설립되어 있습니다. 숙주, 즉 자유민주 체제에 기성해서 숙주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부터의 수호도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능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격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유명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자유체제 수호의 임무 또한 최종적으로는 국민에 돌아갑니다.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즉 다원주의와 관영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이 자유체제의 전복 세력으로부터 그 자유민주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즉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치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꾀하는 범죄 행위의 처벌을 대응하여 하는 형법의 내란 외환죄 및 국가보안법 등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 체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장치입니다. 기왕의 범죄 행위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그 형사 처벌의 경우와 달리 위헌장당의 미래지향적 해산 조치는 이석기 등 통진당원 다수가 국가보안법 등 위반한 범죄 행위 때문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정 종료 후 또는 사면 등으로 풀려난 후에도 민주노동당을 거쳐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고 그 후보나 비례대표로 대한민국 국회의 합법적 교두보를 확보하고 특권적 지위를 활용해 계속의 헌법 위배적 목적 실현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이 증명이 됩니다. 아울러 법인연 등 과거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지목된 단체 해산의 입법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단체의 청원에 의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따라 지금 통진당의 해산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위헌정당임을 근거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의 관건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과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여부의 헌법적, 법적 판단에 달렸습니다. 다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추상적 개념이므로 그 적용을 위해서 이를 구체적 재판 규범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1952년, 56년 두 번에 걸쳐 정당 해산을 결정한 바 있는 독일 헌법재판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2001년의 결정 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러이러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는 국민 주권, 권력 분리, 사법권 독립 포함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치주의, 폭력과 자의 배제, 시장경제 질서, 통일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정당 목적과 활동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 여부는 구체적인 이들 구성 요소들의 위배 여부의 판단에 딸리게 됩니다. 이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국민이면은 통진당이 얼마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그리고 우리 헌법기관을 우습게 알고 무욕적으로까지 활동했음을 우리 자유민주 체제의 동지가 아니고 그 적인지를 누구나 쉽게 판단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내부의적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소를 수요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무는 평시 같은 안일한 문제가 아니고 제2인자 장성택의 즉각 처형의 예에서 보여주듯 예측 불허의 핵무장한 북한 정권을 머리에 이고 있는 데다가 북을 돌봐주는 세계 제2대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우경화 군사 강국화의 일본, 러시아와 미국 등 4대 강국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우리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맞이하는
자유민주 체제로서의 우리의 생존 자체가 걸린 급박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거에서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할 위헌 정량이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그걸 첨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